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어제 다행히 시장이 올라줬습니다. 금요일날 크게 올랐고 어제도 상승을 유지해 준 걸로 봐서는 이제는 약간 혼돈은 질서를 찾아가지 않는가 해서 최근에 있었던 상황들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그래도 쭉 올려서 그래도 웬만한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스몰캡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밸류 스탁들이 그동안 좀 지켜줬던 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정책 리스크 어제 뉴스 보겠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간의 줄다리가 팽팽합니다. 백악관은 월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 자본이 주택가격을 왜곡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의회, 특히 공화당과 양원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집값 잡느라 골치가 아픈 듯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물 시장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계, 그리고 자유시장 용어론자, 그리고 월가 경영진들은 해당 수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핵심 리스크는 이겁니다. 만약 백악관이 해당 수정안을 강행할 경우 지난 수개월간 초당적으로 진행되어 온 주택법안 전체의 모멘텀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섹터 소식인데요. 크로거가 1년간의 긴 리더십 공백을 깨고 신임 CEO를 선임했습니다. 주인공은 전 월마트 임원 출신인 그렉 포란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구적인 면은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경쟁사 출신의 검증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 정상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경영진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크로의 주가는 4%가 상승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던 리더십 부재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데 환호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는 해자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죠. 노보노디스크가 원격 의료기업 힘센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한 건데요. 힘센허스가 맞춤형 복제약 판매를 시도하자 노보노디스크가 연방규제당국에 방어를 요청하며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의 결과는 주가 희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 의지를 보인 노보노디스크는 5%가 상승한 반면에요, 힘센허스는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복제약 판매가 막힐 경우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지적재산권 이슈가 얼마나 치명적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종목이 하나 있죠. 킨드릴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이벤에서 분사한 IT 인프라 기업인데요.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55%나 폭락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죠. 개별 기업의 약자가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미국 시장은 진짜 대단한 시장입니다. 자, 하락의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CFO와 법무총괄 등 핵심 경영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까도 경영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SEC가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회계조사에 착수했다는 규제 리스크가 또 불거졌습니다. 경영진이 떠났다, SEC가 조사를 한다, 뭐 크게 잘못된 것 같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적 가이던스마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실적까지 겹치니까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흐름은 원자재 시장입니다. 안전자산이자 실물자산으로 강력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어제 2% 상승을 했죠. 은은 82달러를 넘어서며 무려 7%나 급등을 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기조인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주택시장 규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의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기업단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특허를 방어로 승리하면 주가가 오른 반면에 킨드릴은 경영 신뢰 상실로 무너지는 등 차별화된 장세가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과 은의 역사적 고점 경신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이는 코오이브입니다. 어제도 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동안 2일간 30%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한 1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0.382선을 훌쩍
넘어서 이제는 안전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지고 있고요. 역시 펀더멘탈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공매도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늘지는 않은 거 봐서는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도 잠잠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을 짓눌렀죠. 보면 오늘 우리는 경제 칠판이라는 제목 속에 혼돈성의 질석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체제 전환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AI와 금,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어떻게 혼란스러운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산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위기와 하드웨어의 독주 현상을 분석합니다. 둘째는 최근 급락한 금시장이 폭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기회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셋째는 ETF 전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2026년 유망 섹터를 좀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해서 코어 앤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뚜렷한 순환매 장세에 있습니다.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실적 우려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다우존스와 같은 전통 산업주들이 상승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진영학적 긴장으로 유가는 63달러 선에 걸쳐 있습니다. AI 섹터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계는 위기입니다. 과거에 연구했던 경제적 해자가 사라지고요. Don't give no SaaS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에이전트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25%가량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AI 인프라 영역은 독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픽 3은 기록적인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품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이며 막대한 자금이 클라우드와 칩 파이프라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장은 거품이 아닙니다. 건전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재고는 감소하고 수주 잔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합작 규모가 8,65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시장은 승인 도장을 찍어준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시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를 주시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입니다. 특히 금과 은은 대폭락 사태를 일으켰었죠. 최근 13%에 달하는 패닉 셀링을 발생을 했는데, 하지만 이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레버리지 청산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적인 청산 과정, 즉 바이올런트 플러시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금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끝없는 빚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재정 적자가 고착화되고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는 지경이고 이자율의 전장에 도달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달러화의 흐름입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비중이 유로화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각국의 전략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를 향해 가는 금의 위상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의 새로운 표준은 ETF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암호화폐, 금까지 모든 자산이 ETF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19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행량, 거래량, 자금 유입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패시브 투자의 승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유망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1조 5천억 달러를 추진 중이며 유럽의 재무장과 한국 방산의 수출 호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공급망 분리의 수혜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유망 섹터는 우주 경제입니다. 공상과학의 현실의 인프라가 되는 순간입니다. 스페이스X 효과가 발사 비용이 킬로당 200달러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전력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직접 투자나 생태계를 투자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종합한 2026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코어 앤 세틀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코어는 안정성을 두기 위해서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그리고 화폐 해지를 위한 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요. 세틀라이트, 즉 초과 수익을 위해서는 AI 인프라, 방산, 우주, 그리고 일부 암호화폐와 같은 구조적 성장 테마에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월 주요 일정입니다. 10일날 소물 판매 발표가 있고요. 11일 고용보고서, 13일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소음을 끄고 신호를 보십시오. 시장의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AI의 수익화, 화폐 가치 하락, 지정학적 변화는 멈추지 않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이 큰 흐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요즘에 시장이 뭐 이것저것 불안한 요소들도 많지만 또 이럴 때 기회의 요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에 핵심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